한국의 시민권과 네이션 제7주차 강의 여러 나라의 국민이 된다면 주제로 강의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국민이 된다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이중국적 좀 익숙한 개념이죠. 이걸 복수국적이라고도 하는데 그 개념의 의미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발생하는가 그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중국적 또는 복수국적을 어떻게 바라보며 이중국적 또는 복수국적은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가? 세계는 이 복수국적을 어떻게 취급해 왔고 또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가? 그리고 복수국적이 이 국제관계에서 문제를 일으킨다 그러면 또는 문제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그 이슈를 발생하고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그 몇 가지 쟁점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복수국적을 어떻게 취급하는가? 거기에 이어서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서 여러 나라의 국민이 된다면이라는 소주제 하에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중국적, 복수국적 개념과 경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명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사람이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용어죠. 이 용어로서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용어가 이중국적이죠. 영어로는 dual nationality라고 하는데 이 이중국적 대한민국 한국에서 이중국적이라고 표현하는 이것을 1930년 헤이그 국적법 협약에서는 또 더블 내셔널리티라는 용어를 사용을 했어요. 2010년에 이제 대한민국의 국적법이 개정이 되는데 그 전에는 그 국적법에 이중국적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2010년 국적법 개정 전까지는 대한민국 법률상의 공식 용어로 이중국적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됐습니다. 해외에서는 특히 20세기 후반 이후에 그 국적 관련 국제 협약에서는 멀티플 내셔널리티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듀얼 내셔널리티나 더블 내셔널리티나 이런 용어보다는 멀티플 내셔널리티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Convention on the Reduction of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 and on Military Obligations in Cases of Multiple Nationality라는 굉장히 긴 이름의 협약이 유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중국적의 그 사례를 줄이고 그리고 그 이중국적으로부터 발생하는 그 병역 의무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의 협약인데 이것이 이제 프랑스의 스트라스부르크에서 체결이 되어서 스트라스부르크 협약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협약에서는 보시다시피 멀티플 내셔널리티라는 용어를 썼어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번역을 듀얼 내셔널리티를 우리가 이중국적이라고 하니까 멀티플 내셔널리티를 한국어로 바꾼다 그러면 다중국적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맞을 것 같은데 다국적이라고도 하고 중국적 조금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긴 하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영어로는 plural nationality라는 용어에 가깝습니다. 이 plural nationality라는 이 용어는 이 시민권 또 국적에 관한 학문적 문헌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수국적이 2010년 국적법 개정 이후에는 대한민국 법률상의 공식 용어가 됐습니다.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복수국적으로 바꾼다 이런 취지로 이 국적법 개정에서 용어를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법령을 영문으로 번역할 때는 이제 국제적 통용성을 고려해서 멀티플 내셔널리티로 표현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국제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대한민국 법령상의 공식 용어인 복수국적
그리고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할 것이고 이중국적 대신에 뭐 경우에 따라서 이 원문에 이중국적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그 이중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영어로 번역할 때는 plural nationality라는 좀 더 학문적인 개념보다는 조약상에 사용되는 용어인 multiple nationality를 복수국적에 대한 영어 번역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복수국적은 어떻게 발생하는 것인가요? 우리 뭐 일상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중국적이라는 용어에 익숙하지만은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사용을 하겠는데 이거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우선 출생과 더불어서 복수국적이 되는 사람들이 있죠.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출생을 했고 부모의 각 국적국이 국민의 자녀에게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이제 발생을 합니다. 한국인과 독일인이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부모로부터 출생한 아동은 한국과 독일의 대한민국과 독일 연방공화국의 국적을 모두 취득하겠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혈통주의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인데 이 한쪽은 혈통주의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고 또 다른 쪽은 국적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출생지주의, 부모의 국적국이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출생지주의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또 발생을 하죠. 이게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에게는 좀 더 익숙한 복수국적의 사례가 되겠죠. 예를 들자면은 대한민국 국민의 자녀가 미합중국에서 출생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국적을 모두 가지게 되는 거죠.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출생해서 두 개의 국적을 가지면서 또한 출생지주의에 의해서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삼중국적이 될 수도 있겠죠. 뭐 독일인과 대한민국 국민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기를 미국에서 태어난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세 개의 국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이제 이중국적이라는 용어 대신에 복수국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처럼 좀 이중 그러면은 두 개만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사실은 뭐 이중이라는 말을 쓰지만은 그보다는 훨씬 더 많은 나라의 국적을 가지는 경우도 다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조금 더 정확한 용어를 채택하기 위해서 이제 복수국적으로 그 법령상의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생과 더불어서 국적을 어느 나라의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인지, 귀화, 국적 회복 또는 입양 등에 의해서 후천적으로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게 된 경우에 그 원국적국이 곧바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음으로써 발생을 하는 거죠. 뭐냐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으로부터 태어나면은 이제 출생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다른 나라 사람에 의해서 인지된다든가 아니면 다른 나라에 귀화를 한다든가 또는 뭐 다른 나라 원래 국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그 국적을 회복한다든가 또는 이제 입양이 되어서 그 입양된 양부모의 국적을 취득한다든가 그래서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될 때 지금 대한민국 법상으로는 이제 국적을 상실시키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제 이게 대한민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일 경우에는 국적이 상실되지 않게 하는 뭐 그런 나라도 있단 말이죠. 다른 나라 국적을 뭐 미합중국 같은 경우 그래서 원국적국이 곧바로 국적을 상실시키지 않는 그런 법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로부터 이제 이중국적이 되는 거예요. 복수국적이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사례들을 보게 되면은 복수국적은 왜 생기느냐 하면은 주권 국가가 각자 자국민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겁니다. 그 결과 각국의 국적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국의 국적법이 다 자기 국민은 이런 우리나라 국민의 국적을 취득하려면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국적을 줍니다 하는데 그 법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국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복수국적은 국적의 적극적 저촉
적극적 그 컨플릭트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죠. 만약에 국적의 소극적 저촉,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이 사람을 자국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컨플릭트긴 컨플릭트인데 이게 아무도 국적을 인정하지 않는 어느 나라도 그런 식의 소극적 저촉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이제 무국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수국적과 무국적은 모두 국적의 저촉, 컨플릭트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고 이것은 주권 국가가 각자 자국민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배타적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신네 나라는 뭐 복수국적을 또 뭐 이중국적을 인정합니까? 우리나라는 인정합니다. 저 나라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 어떤 나라는 복수국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들 말을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주 정확한 말은 아닙니다. 복수국적 발생 경로가 다양하고 또 일시적이라도 복수국적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뭐냐면은 국적이 다른 부모로부터 태어나면은 복수국적자가 되는 거니까 막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또 국적을 선택하라고 하면서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국적을 상실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한 법제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일본이 복수국적의 우호적인 나라가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일본 사람한테 당신네 나라 복수국적 허용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복수국적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자,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는 국적 선택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적 선택을 그랬었기 때문에 복수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국적을 선택하라고 하는데 국적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버티는 경우에 그 국적 선택하라는 그러한 통보, 그러니까 최고라고 하는데 그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일본 법상으로. 그런데 사실은 안 한다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결국은 복수국적자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나라가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나라냐 아니냐 그렇게 딱 부러지게 일도양단으로 말하는 것은 정확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은 복수국적을 어떤 나라도 그렇게 막 환영하면서 뭐 그런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뭐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국가 전략상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걸 공식적으로 우리나라는 복수국적을 환영합니다. 이런 나라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복수국적은 용인되는 것이다. 즉 톨러레이트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복수국적의 그 개념과 경로를 살펴봤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제는 그 복수국적을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그 견해들이 많은데 그것의 근거는 뭐냐,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은 어떠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